우리는 말이에요, 11월 초에 두 가지 주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11월 초인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에 무엇이 있느냐?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UN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당사국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절감을 몇 퍼센트 정도 추가적으로 더 계획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더 타이트한 계획을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월 1일 그리고 11월 2일 날 정상들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날짜에 어떠한 가시적인 것들이 나오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이제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11월 중순까지는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11월 4일이 되면 어떤 회의가 있냐면 에너지 회의가 있어요. 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영도 확보, 도달 범위 1.5도 유지라고 해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도 가까이 올랐고, 이제 2도 이상 올라가면은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온도가 알아서 올라가는, 이제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범위까지 넘어가는 게 2도인데 벌써 1도는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빡세게 노력해서 2050년까지 0.5도까지만 올립시다. 여기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석탄을 가속화하자, 그리고 산림벌채를 줄이자, 전기자동차로 전환 속도를 올리자, 여기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자라는 거죠. 결국은 이 회의 자체 목표가, 가장 주된 목표가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1일, 11월 2일, 11월 4일 날 어떠한 뉴스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잘 눈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시기에 맞춰서 유럽을 순방하는데, 우선은 이 당사국 총회 시작 전에 로마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 참석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국제 경제에 대한 어떤 동조 이야기, 거기에랑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럼 G20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다시 영국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영국 가가지고 글래스고에서 당사국 총회에서 또 정상회의 참석을 합니다. 여기도 주제가 뭐예요? 기후변화잖아요. 계속 기후변화 이야기했다가 또 영국 가서 또 기후변화 이야기했다가 이틀 뒤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러면은 여기 갔다가 11월 2일 날 어디를 가느냐? 바로 헝가리로 넘어갑니다.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유럽에서 원자력을 주장하는 국가들 모임 중에 일부입니다.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원자력과 좀 뭔가 약간, 원자력을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천연가스파가 있고 원자력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자력파에 해당되는 국가들이다. 여기와 다 1대1로 정상회의 대화를 나눌 겁니다. 배터리 공장도 이제 헝가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터리 뭐 확대 아니면 공장을 지어달라 뭐 어떤 딜을 하겠죠. 그럼 우리도 지어줄게 라고 하고, 여기서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원자력 수출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딴 나라 거만 사준 거 아니냐, 좀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없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기간 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국제원자력기구가 여기를 타겟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해달라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석탄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대체적으로 원자력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은 CO2 절감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요. 지난 50년 동안 원자력은 누적 70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매년 1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너희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원자력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당사국 총회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EU 텍소노미라고 있어요. EU 텍소노미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근거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EU 텍소노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원래는 6월 달에 결정이 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미뤄져서 10월 초로 미뤘다가 10월 초에서 미안한데 12월 초까지 결정할게라고 하면서 더 미뤘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소식은 뭐냐면은 진짜 미안한데 내년 상반기로 미룰게. 결정을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나오는 거예요. 대체 EU에서는 왜 지금 이 친환경 분류를 못하고 있는 거냐? 요점만 말하자면 천연가스랑 원자력을 EU 텍소노미, 친환경 분류에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넣으면 넣을 거고 말면 말 거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정치적인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친환경 에너지를 선택이 되면은 에너지 지원금이 나오고 그럼 EU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서 그쪽 에너지가 더 확대가 되겠죠. 근데 천연가스는 뭐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를 분류하냐에 따라서 독일과 러시아를 편들어 줄 거냐, 프랑스를 편들어 줄 거냐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너무 한쪽 편만 들게 되면 정당한 근거 없이 한쪽 편을 확 들게 되면은 EU가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때문에 EU가 쪼개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의 한 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EU에서도 정당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거지 절대 너희 둘을 싸우려고 하게 나온 결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는가?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70% 이상 발전을 시키는 국가니까 원자력 쪽에서도 기술력이 좋고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원자력이 친환경이 돼야 된다 주장을 하겠죠.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독일 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노드스트림이 러시아를 통해서 독일로 딱 당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스관으로 배분이 되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러시아한테 가스를 할인받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해주는 나라들은 할인해주는 그게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라던가 해가지고 아마도 그럼 독일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를 했을 때 본인들이 EU에서 패권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뤼셀 이제 EU 연합이 있는 본부가 지금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자력 분류를 결정을 연기하도록 했다. 거기서 관련된 기사들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연가스나 원자력이나 CO2를 생성하지 않으니까 좋고 그리고 이제 전기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조금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매우 분열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그런데 플러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거 선택하기가 난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반기로 미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대선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메르켈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상당 연정 협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프랑스랑 독일의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나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계속 기대감을 주고 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대감을 길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식에서 선반영 하는데 선반영 기간이 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황색 레이블이라는 옐로우 레이블 얘기를 해요. 친환경 분류표에 넣자니 뭔가 조금 그렇고 아니라고 하자니 그것도 애매하니까 중간적인 옐로우 레이블을 만들어서 그린 레이블도 아니고 옐로우 레이블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혜택을 준다던가 뭐 배제하지 않는 어떤 절충안도 나올 수도 있다. 원자력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한국에서 하나, 중국에서 하나, 프랑스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라늄주도 원자력 관련주니까 많이 올랐죠. 우선 국내에서는 뭐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많이 올랐고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바카라 정비공사도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그 조단위 원전 계약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만에 원전 수출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보면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원전 회사가 EDF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20% 이상 올랐고 PER이 8.2배, 배당 1.7%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핵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가 모자르니까 원자력 회사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주가가 20% 이상 올랐고 배당 2%, PER이 12.7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니까 각국의 여러 나라들 주식을 골고루 사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LNG 관련주는 노드스트림 관련주를 보면 될 겁니다. 노드스트림을 보면은 결국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가스는 누가 키를 쥐고 있다?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다.
결국은 러시아 관련주를 사면 된다는 거죠. 러시아의 가장 최대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이라는 회사를 사면 돼요. 우리가 러시아 주식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독일 증시에서 가즈프롬이 독일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증권 어플에서는 유럽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가즈프롬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지금 PER이 8.3배, 배당 수익률이 3.2% 수준이고요. 아니면은 나는 뭐 다른 게 사고 싶다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킨덱스 러시아 MSCI라고 해서 러시아 ETF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러시아 증시 대부분이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ETF를 사면은 천연가스에 투자한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3개월 동안 지금 30% 올랐으니까 거의 뭐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1월 초가 되면은 아마도 트래픽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원자력 그리고 천연가스 이야기가 올라올 거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일정들을 챙겨보면서 앞으로 뉴스들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관련된 주식들을 미리 공부한 다음에 본인이 봤을 때 저평가다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유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매수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너무 국내 주식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해외로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